1분기 GDP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100일을 맞은 어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자평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남가주의 한 한인교회에 무담 침입해 생활하던 노숙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부메랑이 돼 미국 경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 내부에서 사망한 시신을 대상으로 절도 및 성폭행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찬호입니다. 오늘 오전 미국의 1분기 GDP와 4월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두 지표 모두 뒷걸음질 치면서 미국 내 총생산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지표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은 1분기 GDP가 감소한 원인은 바이든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위축됐다는 데이터가 발표되자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탓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이 다시 강하게 거듭나고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경제적 호황기를 맞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자신이 추진하는 관세가 곧 본격 적용될 것이라며 전 세계 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미국은 곧 호황기를 누릴 것이다. 다만 바이든이 남기고 간 잔재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감률이 0.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트럼프는 국내 총생산 감소가 바이든 때문이라고 탓했지만 상무부는 GDP 감소의 원인이 바이든의 정책 결과가 아니라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에 대비해 기업들이 미리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을 앞당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기업들이 관세 적용 전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을 확대하고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4월 민간 고용 역시 단 6만 2천 개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3월에 기록한 민간 고용 14만 7천 건의 절반 수준으로 고용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100일을 맞은 어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회복시키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100일을 맞은 어제 ABC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회복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백악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잘못된 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걸 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취임 이후 계란 가격은 87%가 떨어졌다며 부활절 계란도 충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불법 입국자들, 특히 범죄 연루 불법 이민자 문제에 관해 국민들의 안전과 직격된 문제로 병든 나라를 치유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무역전쟁 및 관세 인상에 대한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나라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효율부와 관련해서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감축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미시간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기 초반 성과를 자아자찬하며 지지율 하락에도 아랑곳 않고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펼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가 살아나고 있다며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해외 기업체들이 미국으로 몰려와 공장을 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강경 이민 정책을 강조해 설명하면서 위험한 범죄 연루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이 위험에 처한다며 국경 단속 강화로 이주자 유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지난 일요일 남가주의 한 한인교회에 무단 침입해 생활하던 노숙자가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교육관 내 어린이방에서 노숙까지 하고 교회 관계자에게 물리적 위협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아티샤 지역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쯤 한 히스패닉계 노숙자가 교육관 내 어린이방에서 발견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노숙자를 발견한 건 이 교회 50대 전도사 이모 씨로
이 씨는 이날 주일 예배 전 건물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이날 교육관 정문이 열쇠로도 열리지 않아 이상함을 느끼고 뒷문으로 갔는데 문 안쪽이 플라스틱 줄 같은 것으로 단단히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교육관 내에는 4세에서 8세까지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방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전도사 이 씨는 아내에게 뒤에서 영상 촬영을 하며 따라오라고 한 뒤 뒷문을 억지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며 그런데 어린이방에서 히스패닉계로 보이는 남성 노숙자가 자는 것을 발견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노숙자는 이 씨를 보자마자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쇠로 된 카메라 삼각대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그의 아내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약 5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노숙자를 체포했습니다. 어린이방에서는 노숙자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침낭과 주방도구, 음식물, 옷가지 등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도사 이 씨는 전날 오전 교육관을 확인했을 때만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며 그 이후부터 발견한 다음날 아침 전 사이 노숙자가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노숙자 남성의 침입 지점은 교육 건물과 연결된 창고였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교육관과 연결된 창고 문이 뜯겨 있었고 창고의 천장도 파손돼 있었다며 천장을 통해 어린이방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창고 안쪽에는 발자국 흔적도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교회 내 본당에서 도난 피해도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에 따르면 트럼펫 악기, 음향 장비, 카메라, 스피커 등 총 $6,000 상당의 물품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노숙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해당 교회 측은 보안 카메라 설치와 경보장치 도입 등 추가 보안을 강화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부메랑이 돼 미국 경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한 145% 상호 관세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다음 달이면 소매점의 텅 빈 진열대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올갈 경고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지 기자입니다. CNBC 방송은 28일 미 대형 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최근 투자자 대상 설명 자료에서 관세 정책의 결과는 몇 주 내에 미국 내 가게들의 텅 빈 진열대와 팬데믹 때와 같은 물품 부족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폴로는 대중국 관세 부과의 실물 경제 영향을 타임테이블로 소개하며 관세 충격이 소비자는 물론 중국산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기업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145%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은 급격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아폴로는 중국산 수입품의 운송에 드는 기간을 토대로 5월 초중반에는 중국산 제품을 실은 컨테이너선의 미국 항만 도착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월 중순에서 하순에는 트럭 운송 수요가 멈추면서 상점 진열대가 비게 되고 매장 매출이 하락하며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운송업계와 소매업계에서 해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올여름에는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폴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최근 몇 주간 기업들의 신규 주문과 실적 전망, 자본 지출 계획 등이 가파르게 하락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125%의 관세를 매기는 등 미중 무역 전쟁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절반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며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에 반면 중국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무역 협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을 통해 대중국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해 드라마틱한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양국 갈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지하철 열차 내부에서 쓰러진 채 사망한 시신을 대상으로 절도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강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멕시코 국적자로 밝혀진 피의자는
경찰에 공개 수배한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했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로어 맨해튼 지하철 열차 안에서 시신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결국 경찰의 자수에 수감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8일 저녁 화이트홀 스트리트역 인근 R 열차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그가 사망한 남성을 상대로 성폭행 및 강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37세 남성 호르세 곤잘레스로 범행 당일 저녁 8시경 열차에 탑승했지만 곧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의자 펠릭스 로하스는 그로부터 약 3시간 뒤인 11시경 열차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로하스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며 절도 행각을 이어갔지만 피해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자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11시 44분경 로하스는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가하기 시작해 새벽 12시 18분까지 약 30분간 지속했습니다. 검찰은 로하스가 열차가 역에서 정차할 때는 범행을 멈추고 태어난 척했으며 다시 열차가 운행을 시작하면 범행을 반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44세 피해자 펠릭스 로하스에게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로하스는 지난 일요일 자신의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로하스의 가족 중 한 명이 언론에 보도된 로하스의 감시 카메라 사진을 보고 신고했다고 밝혔으며 로하스는 열차 내 영상에 찍힌 사람이 자신이 맞다면서도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로하스가 멕시코 국적이며 2013년 뉴욕시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하스는 강간 및 사급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음 재판은 5월 2일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설치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제외투표소가 4곳으로 확정됐습니다. 투표소는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 뉴욕 한인봉사센터 1층 강당, 뉴저지 한인회 2층 사무실, KCC 한인동포회관 2층 강의실 등 4곳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제외투표소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운영되며 그 외 투표소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운영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올 4월 중순 기준으로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의 리얼 아이디 발급률은 고작 17%로 전국 최저를 기록 중입니다. 뉴욕주의 리얼 아이디 발급률 역시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의 17개 주 리얼 아이디 평균 발급률 50%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만 뉴저지 일각에서는 미 전국 최저 수준의 리얼 아이디 발급률에 대해 여권 소지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리얼 아이디가 없어도 공항 등 이용에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뉴욕과 뉴저지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되기 때문에 리얼 아이디 발급률이 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으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 체류 신분 증명이 필요합니다. 2025년 5월 7일부터 18세 이상에게 공안 탑승 검색,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일반적으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이 됩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혼란이 커지자 켄터키 주의회 등 일부 주에서는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요청을 연방정부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예정대로 5월 7일부터 리얼 아이디 의무화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후 첫 3개월 동안 약 1억 6천만 달러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MTA는 교통 혼잡료를 통해 4,860만 달러를 징수했고 2월에는 5,190만 달러, 지난달에는 4,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MTA는 올해 말까지 총 5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은 혼잡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혼잡 완화 구역으로 진입한 차량은 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약 8만 2천 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경고에도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뉴욕주를 상대로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교통부는 뉴욕주의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을 4월 20일까지 폐기하라고 명령했으나 주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자 5월 21일까지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재차 명령했습니다. 뉴저지주 블룸필드에 위치한 샵라이트 매장에서 판매된 파워볼 복권이 $5만 당첨에 성공했습니다.
당첨 복권은 작년 1월 22일에 진행된 파워볼 추첨에서 나온 것으로 흰색 공번호와 빨간색 파워볼 번호 중 흰색 4개와 파워볼 1개를 맞춰 당첨됐습니다. 뉴저지 복권국에 따르면 해당 복권은 블룸필드, 에디슨 애비뉴에 위치한 샵라이트 매장에서 판매됐으며 이는 최근 몇 개월 사이 뉴저지 내 샵라이트 매장에서 잇따라 고액 당첨 복권이 나온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앞서 로렌스빌, 밀빌, 도버, 서머빌 등지의 샵라이트 매장에서도 동일한 $50,000 당첨 복권이 판매되며 복권 구매자들 사이에서 이들 매장이 행운의 명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권국은 아직 당첨자가 당첨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당첨자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